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테일러 유엠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는 피해를 낳을 수도 있죠. 즉, 생각한다는 것은 양날의 칼인 셈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각이 많고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재빨리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서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후타시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45가지 사고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데요. 뇌피셜이 아닌 연구 결과로 정리해 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인 호타 슈고는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 박사고요.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언어학, 법학, 사회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고민거리.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세상은 불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적당한 불안은 중요하다. 평소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때론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생겼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럼 대체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 좋을까? 호주 시드니대의 심리학 강사인 마리안나 자보와 뉴사우스 웨일스의 피터 F. 로비본드는 사람은 대체 왜 고민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문제 해결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고민하는 특징도 보였다. 고민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즉,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인 것이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 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인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후회에 관한 5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잘하지만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잘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게다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인생을 길게 보면 맞는 말이다. 어차피 고민할 거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 믿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닐까? 뇌의 힘.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 등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 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캠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냉정한 사고.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는 마음속으로 10을 세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는 평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화와 초조함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거나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좋다.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10을 세자. 이때 1, 2, 3을 세면서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 숫자 세기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엘리 핑켈 연구진이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방법이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다. 뇌에서는 이 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의 폭발을 냉정한 사고로 가라앉혀준다. 단,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나서 대략 4에서 6초 정도 지나야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생기고 난 뒤 4에서 6초만 잘 참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처법은 화뿐만 아니라 공포나 질투 등에도 효과가 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 기분에 빠져 있지 말고 먼저 숨을 깊게 후 하고 내쉰 다음 천천히 10을 세자. 유럽이나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선생님이 Take a few deep breath, 심호흡하렴이라 말하고 3번 심호흡을 시키는 주의 방법이 있다. 이 또한 신경을 호흡에 집중시켜 시간을 끄는데 효과가 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행동으로는 숫자를 세거나 3번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단, 미리 감정을 가라앉힐 행동을 정하고 항상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한다. 뇌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패턴화되는 성질이 있다. 즉,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는 10을 센다. 이퀄 냉정해질 수 있다. 는 공식이 생기면 효과적으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루틴과 같은 원리이다. 네, 이제까지 이 책을 발췌독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내용이 전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어서 상당히 신뢰감이 갔습니다. 뇌과학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 많긴 했지만 이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줬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두께도 참 착하고 쉽게 잘 익히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북텔러 유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